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동안 두 분의 전문가님이 제시해줬던 전략주들 꼼꼼하게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대호 대표님의 전략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7일에 매수한 KPX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 5,020원이었는데요. 최고가 수익률은 두 자릿수로 34.46%였는데 오늘 아직 수익권이긴 한데 오늘은 좀 2.7% 내리면서 5,77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 주 어떻게 전략해 보면 좋을까요? KPX 생명과학이 화이자 관련주로 엮여 있죠. 예, 기존에도 감기약이나 해열제가 품귀형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봐야 된다는 종목은 이제 치료제를 좀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후에 순환매로 진단키트도 같이 순환매를 돌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이 눌림목 구간에서 예상했던 대로 급등이 나온 것 같고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언제 팔아도 지금 수익권에서 두 자릿수 이상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익절선을 오늘의 저가 부근인 한 5,740원, 5,74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KPS 생명과학에 대한 오늘 전략 AS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두 분의 전문가와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님 두 분 중 한 이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양인데요. 매수일은 12월 13일입니다. 매수가는 28,200원이고요. 오늘은 좀 역시나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떨어졌습니다. 1.1% 넘게 내리면서 2,45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금양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오른 종목이 코로나19 관련주 아니면은 네. 리튬 관련주 혹은 웹툰 이렇게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그렇고 네. 혹은 어반 리튬도 그렇고 네. 경동 인베스트도 그렇고 오늘 한 15% 정도 한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좀 17%죠. 17.77% 정도 17.77% 급등세를 보이다가 쭉 말아내렸는데 이렇게 리튬 관련주가 2차 전지에 이어서 오늘 좀 돈이 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금양도 단기 지지선인 한 22,500원에서 한 23,000원 부근 23,000원 부분이 지금 단기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으로 밀리고 있지만은 23,000원 부근은 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23,000원 잡고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빠져나오는 전략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양에 대해서는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전략 AS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AS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젠텍인데요. 네, 전문가님 이 수젠텍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수젠텍도 진단키트 관련주죠. 네. 수젠텍도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휴마시스도 그렇고 지금 수젠텍도 그렇고 진 시스템이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 현상 부분까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반면에 수젠텍이나 혹은 휴마시스는 좀 눌리고 있는 구간이죠. 아무래도 진단키트의 수요에 비해 수요 폭증에 비해 좀 매출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 좀 이렇게 차별화가 있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로 보자면은 현재 주봉인데 한 9,600원, 9,500원에서 9,600원 부근을 네. 9,500원에서 9,600원 부근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많게는 한 9,200원까지도 좀 폭 넓게 잡고 이왕이면은 들고 계시다면은 좀 2차 매수까지 좀 생각을 해서 좀 진단키트가 좀 수급이 받을 때 그럴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젠텍 현재 좀 눌리는 구간으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웰크론 역시나 같이 제약주, 의약업품 주인데요. 웰크론은 어떤 정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웰크론도 코로나 관련주로서 마스크 관련주죠. 네, 네. 마스크가 지금 사재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그에 비해 12월 20일 이후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후에 쭉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길게 본다면은 현재 9월 달부터 2,600원 부근에서 현재까지 저점은 지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저점인 구간 한 3,000원 부근까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대원 대표와 전략주 AS 시간 가져봤습니다. 공대원 대표와 방송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공대원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무료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오시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외에도 실시간으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적풍 전문가와 전략 종목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모그린텍입니다. 매수일은 12월 15일이고요. 매수가는 14,450원. 오늘 좀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모그린텍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아까 전에 봤던 LNF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같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쪽이다 보니까 좀 하락할 때 같이 내려왔다가 최근 테슬라 반등 그리고 오늘 IRA 쪽에 좀 호재 이런 것들이 좀 동반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하단 쪽에서 바닥이 형성돼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현재 지금 주가가 12,000원 부근에서 바닥이 잘 만들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완전 바닥보다는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전략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서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전략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근데 13,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바닥을 좀 쳤으니까 이제부터 뭐 물타기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앞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괜찮았어요. 오늘 바닥 대비 그래도 한 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나쁘지 않았고 조금 더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3,0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이고 여러분들 매수하신 가격대가 대부분 14,000원 정도 초반이란 말이죠. 이 회사가 작년에 뭐 잘 나갔을 때 기준으로 올해였구나. 고점 기준으로 18,000원 정도니까 14,000원대 사신 분들은 나름 싸게 잘 사신 건데 이제 작년 말에 테슬라 이슈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좀 일시적으로 좀 하락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고요. 현재 오늘 반등 흐름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오늘 테슬라 반등과 함께 IRA 호재가 동시 작용하면서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상승 여력 있다,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픈베이스입니다. 20일 날 매수했고요. 매수가는 2,830원인데 오늘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소폭 올라갔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픈베이스 완전 우리가 저점에서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다가오는 이제 내일 3일 뒤죠. 1월 5일 미국 시간으로 1월 5일에 이제 미국에 이제 CES가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서 주로 이제 언급될 만한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서 여러분께 제시를 좀 해드렸고 숨겨진 재료로서는 다가오는 3월 달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도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재료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오늘 그쪽에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살짝 움직이다 보니까 오픈베이스도 오늘 사실 그렇다 할 재료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했던 걸로 저는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뭐 시세가 크게 난 상황은 아니어서 오늘 장중에도 한 5% 정도 갔다가 사실 밀렸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주식으로 제가 추천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주가도 작년 기준으로 한 8,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현재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게 사신 거니까 잘 가져가시고 대부분 평단가를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뭐 2,700원대 정도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 많이 내려온 구간 아니니까 지금 뭐 추가 매수할 그런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네, 편안히 가져가시다가 제가 제시한 목표가 10에서 한 15% 정도 잡아드렸는데 뭐 가볍게 한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뭐 그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오늘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AS 종목 오픈베이스였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와 함께 정책 수혜주까지 묶여 있는데요. 3,000원에서 3,200원까지 목표가 정해주셨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넥이네요. 매수일은 12월 27일이고 매수가 14,750원입니다.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14,1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네, 전문가님 스코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때 그래도 두 자릿수 수익까지 가까이 갔다가 이제 오늘 좀 떨어졌는데 오늘 하락했던 업종들이 좀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대부분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T 쪽이나 기술주들이나 보통 이쪽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쪽 종목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좀 그런 냄새가 날 때마다 금리가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마다 주가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두 자릿수 이상 12% 정도 하락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뭔 일인가 싶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 노란톡방이나 저희 방송에서는 그렇게 뭐 동요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좀 좋았잖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보시면 이제 10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와서 바닥에서는 대충 한 뭐 30%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익 실현의 물량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을 때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 요거 그리고 다가오는 CES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차익 실현 흐름으로 나왔지만 아직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 참고로 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이제 공모가가 13,000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공모가 아래에 있을 때는 공모가가 목표가가 되지만 그 가격을 확 넘어선 다음에는 그 자리가 또 지지선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3,000원 부근에서 좀 지지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좀 되고 현재는 15,000원대에 약간 물량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만 가면은 좀 쏟아지고 반복적으로 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3,000원 전후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15,000원 부근에서는 단기 고점이 형성이 돼서 약간 우리가 이제 박스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하락했던 거는 어찌 보면 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오늘 좀 하락이 있었는데 뭐 장이 안 좋았던 거 그런 거랑 엮어서 보신다면은 그렇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CES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CES 관련해서 뭐 참고로 제 다른 종목도 몇 개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작년에는 로봇주들이 엄청 강했었어요. 근데 로봇주가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요게 이제 1월 달에 항상 CES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CES 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제 그때가 여기 표시하자면 요 구간입니다. 여기 1월 달 초죠. 요때였었는데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선반영이 돼서 이마만큼 올라갔었는데 CES가 끝나고 나서 2차 파동에 나와서 3월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CES의 약발을 받았던 로봇주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가 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스코넥 역시도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일단 1차 파동은 한번 나왔어요. CES가 있기 이전에 1차 상승은 나왔다. 이번에 조정 주고 2차 상승 가능성도 한번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스코넥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픈베이스도 관련한 종목이고 스코넥도 관련한 종목으로 이제 보시되 스코넥은 바닥 대비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을 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13,000원 정도에서는 또 대기 매물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서 지지력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니까 잘 같이 저랑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코넥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 전반에서 좀 기술적인 약세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게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거래량 역시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3,000원 지지받고 있는 만큼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9일에 매수했고요. 매수가 12,350원. 오늘 좀 그 매수 가격 대비해서 상승했고 오늘 3.31% 올랐네요. 전문가님, 네. 이 캔코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쪽이 이게 굉장히 핫한 업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즘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실험들을 하고 있고 또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갑자기 저녁에 하늘에 UFO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한 우주 발사체 시험인데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뭐 대륙간 탄도탄부터 해서 정말 여러 가지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무인 항공기까지 사용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점점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같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테마는 단순히 우리가 뭐 인공위성 발사하고 저기 뭐 화성에 가고 달에 가고 이걸 넘어가지고 좀 이렇게 방산 쪽에도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좀 저점이라고 생각돼서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제시를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사기 좀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좀 살짝 반등해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우주항공 테마가 올해 이제 다가오는 4월 달에 이름은 또 누리호가 또 발사될 수 있다고 해요. 3호기가 또 발사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예고돼 있는 재료가 아닌가 싶고 현재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신년사 발표한 거를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2번씩 언급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방산이랑 하나는 또 원전이에요.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업종을 저는 사실 마음은 좀 불안해요. 네. 이 동아시아가 계속 이렇게 막 군비 확충하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그렇죠. 어쩌겠습니까? 현재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런 방산주의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위성이나 그런 발사 일정들이 올해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항공 테마는 그런 이슈가 있기 전에 보통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저점에서 잘 여러분 사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목표가로 한 10% 정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가격으로 보면은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되실 텐데 뭐 그 정도는 뭐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나중에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일단 요번 우리 매매는 10% 정도 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요건 돈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 오늘 제 설명을 듣고서 마음이 좀 그때 살 걸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일 사셔도 됩니다. 주가 괜찮으니까. 이거는 사셔도 되는 가격이고 현재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작년 한 해도 이 방산 항공 관련해서 좀 테마 순환매가 돌았었는데요. 역시나 정책과 관련 묶이면서 역시나 들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전략주 AS 시간 가져봤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 더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8시부터 적풍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로 함께 이어질 건가요? 네, 오늘은 네. 시장이 이제 약세장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저도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뭐 미국 연준에서도 바로 이거를 뒤집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미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약세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을까? 과거에 제가 사례들을 들어서 약세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업종들, 특히 연말 연초에 이쪽이 좀 잘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부각되는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노을이라는 종목이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벌써 3개월 전에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노을에 이제 후속이 될 만한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볼 거니까 바로 8시 잠시 후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